박소영의 흡세 건강 라디오 당신의 하루의 쉼표가 되어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눠요. 흡세 건강 라디오 100세 건강 라디오의 박소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할머니께서 벌써 부뚜막에서 물을 끓이고 계시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할머니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비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국내에서 60년 이상 고령자 건강을 돌봐온 91세 김영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놀라운 건강 비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91세가 되었고요. 60년 넘게 의사로서 고령자분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작은 일이지만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간단한 일로 건강이 바뀔 리 없다고, 그건 그냥 체질이나 의사, 아니면 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에 몇 분간 습관으로 몸도 마음도 놀랍도록 좋아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영양제도, 약도, 최신 의료기기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셀프 케어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어요. 60세가 넘은 분들이 특정한 5가지 아침 습관을 계속하면 뇌졸중, 치매, 골다공증 위험이 확실히 줄어들고 다리와 허리도 튼튼해지며 머리도 젊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지식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하려는 힘이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눈 뜨자마자 부드럽게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박철수 씨인데요. 원래 엔지니어였던 분이 2년 전에는 관절염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의사에게 들었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손자의 성장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많이 우울해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오후 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종이에 간단한 5단계를 적어서 건네드렸습니다. 아침 5분만 하는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제 잃을 것도 없으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후에는 아침에 나른함이 사라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거든요. 6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는 의사가 놀랄 정도로 혈압, 콜레스테롤, 심박수가 모두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70세였던 박철수 씨는 마치 55세처럼 건강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로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결심한 것뿐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잠깐 멈춰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인 5분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타이밍인 거죠. 황금 같은 아침에 꼭 필요한 5가지 습관. 첫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눈 뜨자마자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몇 년 전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김혜자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80세 때 인천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어느 3월 아침 김혜자 씨는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날은 손자가 일찍 찾아와서 바로 구급차를 부를 수 있어 큰일은 면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질병도 없었고
뇌경색 같은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액은 비정상적으로 끈적했고 혈압은 크게 떨어져 있었으며 혈관도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극도의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제가 김혜자 씨께 아침에 물을 드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수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자가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된다고 해서 참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많은 고령자분들이 저지르는 공통된 실수예요. 불편함을 피하려다 정말 필요한 것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아셨나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이나 아주 미세한 땀으로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룻밤에 약 500ml의 수분이 몸에서 나간다고 해요. 하지만 땀이 보이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령자에게는 이게 매우 위험해요. 혈액이 굳어지기 쉬워지고 혈류는 느려지고 심장은 뇌와 온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몸은 심각한 수분 부족에 빠져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어날 때의 어지러움, 손발의 저림이나 따끔거리는 감각, 시야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것, 심하면 저혈압으로 인한 쓰러짐까지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미지근한 물을 약 480ml, 작은 찻잔으로 2잔 정도 마시세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목을 부드럽게 통과해서 몸 전체에 스며드는 온도가 이상적이에요. 저는 거기에 레몬 4분의 1개 정도의 즙을 넣습니다. 미각을 은은하게 깨워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C, 칼륨, 천연 전해질이 들어있어서 소화기관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거든요. 몸을 엔진이 꺼진 기계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미지근한 물이 엔진을 부드럽게 시동시키는 스위치인 거예요. 그럼 왜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잠들어 있는 동안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차가운 물을 부어 넣으면 더욱 수축이 진행되어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완만하게 넓혀주고 혈류를 부드럽게 해서 심장이나 뇌, 손발로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의 각성이 상쾌해지고 특히 고령자에게 위험한 3시간이라고 불리는 아침, 시간대의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고작 물 한 잔으로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매일 아침 3주간 계속해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오세요. 그분이 실제로 돌아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전의 저림이 없어졌어요. 머리도 맑아졌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걸 봐왔거든요. 작은 일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됩니다. 노년은 끝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의식을 기울여야 할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의식적으로 나이를 드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의 물, 천천히 하는 심호흡, 그리고 올바른 습관. 그것들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자신의 몸에 보내는 다정한 인사인 거예요. 쓰러진 후에는 늦습니다. 지금 자신의 손으로 그 한 잔의 물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때 시작해주세요. 두 번째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60초로 혈류를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는 걸 잘하지도 못하지만 어떤 아침 습관이 제 아침을 크게 바꿨고 지금은 많은 동년배의 생명을 지키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계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서 처음 1분간 혈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함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놓쳐버리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78세의 어느 겨울 아침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뜨고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일어나서 세면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벽에 손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마치 100층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간 것처럼 숨이 찼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저혈압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거든요. 원인은 혈액이 뇌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밤 동안 우리 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의 경우 혈액이 심장이나 복부 쪽에 몰리기 쉬워져요. 젊은 사람이라면 체내 조절 기능이 바로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심장의 펌프 능력도 약해져서 그 조절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서면 뇌에 산소가 도달하지 않아 순식간에 어지러움이나 비틀거림, 심하면 쓰러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60초 만의 혈류 활성화를 습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보내는 다정한 모닝콜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을 해요. 매트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옆에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60초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깨 너비만큼 발을 벌리고 편안하게 서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하늘 높이 올려보세요. 마치 떠오르는 해를 향해 두 손을 뻗어보는 것처럼요.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손을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하시는데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정중하게 마치 소중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 다음엔 어깨를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뒤로 5번, 앞으로 5번이요.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 좋은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발가락 끝으로 서보세요. 그리고 또 천천히 내려놓고요. 이걸 1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이 동작은 마치 살아있는 펌프처럼 발에서 심장, 그리고 뇌로 혈액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저는 이걸 체조라고 부르지 않아요. 심장에, 뇌에, 그리고 온몸의 세포에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 같은 다정한 알람 같은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첫 발을 내디딜 때 넘어질 걱정이 없어져요. 제가 담당했던 이병호 씨는 84세로 혼자 사는 매우 자립적인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가벼운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이 습관을 알려드렸을 때 농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춤을 춘다니 몇십 년 만인가요? 그런데 2주 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혈액순환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머리가 어지럽지 않아졌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작 60초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걸 많은 분들에게서 봐왔거든요. 심장이 나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아침에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혈액이 젊어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3번째 습관은 아침 첫 번째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한 번만 식사로 건강을 지킨다면 저는 아침 단백질을 선택하겠어요. 젊었을 때 저는 노후의 건강은 심장이나 폐의 강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를 거듭하며 수많은 분들의 몸을 보아온 지금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다리와 허리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발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건 영양제도 아니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이른 아침에요. 저는 60세가 넘었을 때 매일 아침 차와 빵 한 장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이상함도 없었고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지고 허리와 무릎이 무겁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한국보건복지부 산하국립보건연구원의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서 8시는 고령자의 근육이 분해되기 쉬운 시간대이며 특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체내 근육 조직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어 버린다. 즉, 아침을 걸으면 자신의 근육을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다리와 허리의 힘도 쇠약해져 가는 거죠. 저는 그날부터 아침 식사 내용을 바꿨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조리도 간단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단백질을 넣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조제 두유를 컵 한 잔, 삶은 달걀 한 개, 호두 몇 알이나 그릭 요거트를 조금. 그저 그 정도의 아침 식사만으로도 몸이 나른하지 않아졌고 머리가 맑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우체국까지의 길도 예전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고령자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은 젊은 사람만큼 많지 않아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양질의 단백질을 2530지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분해를 막을 수 있어요.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채식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 두부에 간장과 생강, 아몬드 우유나 두유, 의사가 권하는 경우에 단백질 보조제, 오트밀에 우유와 치아시드를 넣은 것들이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예요.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맞춰 단백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대로 먹고 있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침밥은 언제 드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답해요. 차만 마시고 점심때가 돼서야 밥을 먹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늦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몇 시간에 걸쳐 몸이 자신의 근육을 조금씩 잃고 있는 거거든요. 단백질은 영양소 이상의 존재예요. 그건 여러분의 자립을 떠받치는 토대인 거죠. 저는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단백질은 여러분이 아침에 자신의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힘, 병뚜껑을 여는 힘, 장보기 가방을 드는 힘, 정원의 풀을 손질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고 걷고 생활하는 것. 그건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는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근육을 지키는 식사를 하셨나요? 만약 아직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달걀, 두유, 두부. 그 한 입 한 입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 거거든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발로 제대로 걸어서 사는 것이 더욱 멋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번째 습관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91년의 인생 중에 겨울 아침에 양말조차 신을 수 없어 쪼그려 앉지도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의 감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무릎은 마치 자물쇠가 채워진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허리는 오래된 나무판처럼 경직되어 있고 손목은 마치 누군가가 혀를 막은 것처럼 지끈지끈 저려왔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런 감각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노화의 끝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를 잇고 있지 않냐는 몸의 다정한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발목, 무릎, 허리 등 온몸의 관절은 정지 상태가 돼요. 그동안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은 점차 점성을 더해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8시간이나 차갑게 방치했던 차를 갑자기 시동 걸려는 것과 같아요. 엔진은 끙끙대고 타이어는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뼈와 관절을 닳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계속되면 결국 관절염이나 변형, 만성적인 통증이 되고 걷는 자유를 잃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져 버리죠. 저는 관절을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을 매일 아침 단 90초로 하고 있어요. 82세의 어느 아침 슬리퍼를 주우려고 해도
몸이 전혀 구부러지지 않아서 이건 안 되겠다고 마음에서 우러나 생각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매트도 기구도 불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 90초 관절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침대에 편안히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엔 반대 방향으로 10번이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까지 혈액이 잘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엔 양 무릎을 가지런히 붙이고 무릎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꼭 하룻밤 말라버린 문짝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좌우로 몸을 기울여 보세요.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허리 관절을 깨워서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칠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깨도 돌려주셔야 해요. 뒤로 10번, 앞으로 10번. 마치 바람을 쓸어내듯이 몸에 둘러친 무거움을 헐헐 날려버리는 기분으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양손을 천장 높이 향해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꼭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일련의 움직임에 땀도 고생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 90초지만 그 이후로는 부드럽고 가볍게 관절의 삐걱거림은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어긋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져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환자인 오상득 씨 76세는 이 동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약을 먹는 대신 매일 아침 관절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조용하고 다정한 마음의 표현인 거죠. 노년에 필요한 건 튼튼한 심장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관절과 아프지 않은 무릎도 그만큼 중요해요. 무릎이 아프면 멀리 갈 수 없고 등이 굳으면 자신의 신발도 신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걸음마다 아픔이 있는 생활에는 웃음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마음에서 우러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일 아침부터 단 90초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관절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잘 부탁해. 5번째 습관은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고혈압, 골절, 불면. 고령자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깊고 조용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기억을 잃는 것이에요. 심장이 약해져도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이 되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사람 얼굴이나 이름을 모르게 되고 자기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어도 자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조용히 사시는 최순희 씨라는 79세 여성분을 제가 예전에 담당한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스스로 약을 챙기고 가족에게 조언을 해주고 간단한 요리도 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분은 손자의 이름을 잊고 집 앞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는 길도 모르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3년간이나 지켜봐온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놀라움이 아니라 가슴 아픔으로 가득했거든요. 예전에는 총명하기도 했던 그분의 두뇌였지만 기억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는 사이에 뇌세포는 하나, 또 하나씩 조용히 멀어져 간 거예요. 별다른 징조도 없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틀거나 신문을 보시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잠에서 깨어난 후 30분간은 뇌 트레이닝의 최적인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신경과학 전문가들은 이 시간대에 BDNF라는 매우 소중한 단백질이 많이 생성된다는 걸 밝혀냈어요. BDNF는 말하자면 뇌에게 주는 영양비료 같은 거예요. 새로운 뇌세포를 기르고 옛 기억을 다시 연결해주고 우리의 사고를 젊게 유지해주거든요. 하지만 BDNF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작동하지 않아요.
올바른 뇌 사용법을 했을 때야말로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단 1분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습관. 그게 제 뇌의 알람시계예요. 저는 이 습관을 15년 넘게 계속하고 있어요. 아침 몸을 풀고 난 후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기억 재활을 시작해요. 질문은 간단해요. 어젯밤 저녁은 뭘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오후에는 뭘 읽었는지, 점심은 어디서 먹었는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억을 되감듯이 어제의 자신을 하나씩 떠올려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전날뿐 아니라 그저께 일어난 일이나 날씨,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는지까지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자신의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습관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83세 정민철 씨라는 남성분께 이 습관을 권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기억력은 은퇴했어요라며 웃으셨지만 3주 후에 이런 보고를 해주셨어요. 아내 생일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메모 없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떠올렸거든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자신도 모르게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그분은 단순히 숫자를 기억해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거였죠. 나이가 들면 잊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디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60세, 70세, 90세가 되어도 아직 기억을 만들어낼 힘을 갖고 있거든요. 필요한 건 고작 1분의 시간뿐이에요. 그 1분으로 약속을 잊기 어려워지고 의사 지시를 기억하기 쉬워지고 손자와 대화할 때 말이 끊기지 않게 돼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아직 기를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커튼 틈새로 빛이 스며들면 1분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스마트폰도 TV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여러분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기억이고요. 마치 오래된 방을 청소하듯 뇌 구석구석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기억의 길을 조금씩 지켜나가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91세인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작 5분이면 충분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단 5분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침대 옆에서 간단히 팔다리를 움직여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달걀이나 두유 같은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 어제의 기억을 조용히 되짚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불과 5분 안에 가능한 일이에요. 삶을 통째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내일 아침 조금만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세 건강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91세 김영수 선생님의 소중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새벽에 일어나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마당에서 간단히 몸을 풀고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 시절.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였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지근한 물 한 잔, 60초의 가벼운 스트레칭, 단백질이든 간단한 아침 식사. 작은 변화가지만 분명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루틴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0세 건강 라디오 박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